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쓰임에 의해서 닳고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과 해결책까지 만나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허리 통증.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잦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좌식 생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앞당긴 허리의 퇴행. 되돌릴 수는 없을까? 내 몸의 중심, 내 몸의 기둥, 허리 건강법.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죠. 척추 질환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20, 30대 젊은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결사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박수용 신경외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척추 건강에 대해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목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척추 건강이 악화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질환이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의 종류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 외상성 척추 질환, 그다음에 감염성 척추 질환, 그다음에 척추 혈관 기형, 그다음에 척추 종양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흔한 질환은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는 많이 들어보신 허리 디스크, 일명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요만큼 아픈데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데 계속 뭐 약만 드실 수는 없는 거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치료가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질환을 다 척추 질환을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증상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은 2주 정도의 보존 기간, 안정을 취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걸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네. 증상이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보존적 치료, 즉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좀 더 증상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중재적 치료라 그래서 신경 차단술 같은 간단한 신경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신경 차단술을 몇 차례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아파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일명 시술이라고 하는 신경 성형술, 뭐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수액 성형술, 추간공 확장술 같은 시술로도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존적 치료, 중재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고 마비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마지막 단계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술적 치료에는 미세현미경 수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달된 내시경 수술, 그다음에 척추관 유합 및 고정술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치료 사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봅니다. 48세 환자분이신데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앓고 계셨다고요? 네. 이분은 4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허리 통증이 있다가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저림, 당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증상은 약 2개월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됐고, 그동안 내원 전에 신경 차단술 같은 중재적 치료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네. 전혀 효전이 없고 증상은 지속되고 해서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됐던 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RI 사진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4, 5번에 디스크
탈출증이 보이는데 심하게 신경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이 사진은 지금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암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네. 2mm의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가 병변 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실시간으로 조영제를 삽입해서 조영제가 잘 빠져나가는지,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유착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위에 유착을 물리적으로 저 카테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유착을 풀어주고 그 사이에 있는 염증과 염증 반응들을 약물로 씻어버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그런 사례로 그런 치료를 해서 호전이 돼서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48세 남성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주사 치료를 몇 차례 받았는데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신경 유착 박리술을 진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허리가 좋아지신 거예요.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신경 유착 박리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는 건요, 일명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직경이 약 2mm, 굉장히 가는 카테터라는 긴 주사관을 꼬리뼈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국소 마취만 이용을 해서 그 긴 바늘을 꼬리뼈로 삽입을 해가지고 병변이 있는 부위로 조정을 해서 카테터를 올리게 됩니다. 위로 올리고 조영제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조영제가 잘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멈춰 있다면 이 부위에 유착이 있겠구나 예상을 하고 그쪽 부위에 카테터를 조정을 해서 유착이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유착이 원인이 됐던 염증을 약물을 주입해서 씻어버리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장님 50대 아버님이세요. 55세 아버님 얘기 한번 좀 들려주실까요? 네. 네, 이분은 5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양쪽 엉치 그리고 양쪽으로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오래 못 걷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었었고요. 2년 전에 디스크로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호전을 보였다가 최근 4개월 전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다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네. 내원하시기 전에 타원에서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를 3차례 정도 받으셨는데 호전이 없어서 신경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그 사진보다는 더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그 신경 부위가 많이 좁아져서 어둡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MRI의 소견은 지금 옆에 보시는 그 엑스레이 사진은 시암 장치를 이용해서 풍선 확장술을 지금 시술하는 모습을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지금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원장님 신경 풍선 확장술입니다. 그 용어 그대로겠죠. 풍선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어떤 치료법인지 얘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풍선 확장술은 신경 유착 박리술하고 기구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네. 끝에 풍선만 하나 더 달렸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요. 지금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 이제 얇은 카테터가 올라가고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기 카테터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저거를 네. 이제 시술 당사자가 조정을 해서 좁아져 있는 부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풍선이 부풀려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좁아져 있는 부위에 유착을 확인하고 그 네. 부위에서 저렇게 풍선을 부풀리면은 동그랗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영제를 주입하면은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검은 선이 잘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70대 아버님의 얘기예요. 네. 이분은 76세신데요. 나이만 봐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죠. 아까 그 전에 치료했던
분들보다는 40, 연세가 50대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나이만 보셔도 많이 이제 퇴행성이 진행이 되겠거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선 증상은 양쪽 엉치 통증 및 양쪽 다리 저림, 그리고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으로 오셨고요. 수술을 이제 두려워하셔서 이제 타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까지도 시행을 했던 분입니다. 중재적 치료를 다 시행을 했는데도 네. 호전이 없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보행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던 분인데 척추 내시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좋아졌던 분입니다. 네, 지금 MRI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이 수술 전 사진이고요. 네. 저 파란색으로 되는 게 수술 후 사진입니다. 지금 하얗게 쭉 내려오는 그 신경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지금 빨갛게 보이는 화살표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관을 넓혀줘 가지고 신경이 펴져 있는 모습을, 신경이 풀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저희가 예후가 좋았던 사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척추 내시경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치료법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척추 내시경은요. 네. 좁아진 척추관 그리고 또는 추간공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이제 주로 좁아지는 원인은 후관절 뼈가 자라든지 아니면은 황색인대가 비후가 돼서 두꺼워져서 척추관이 좁아지든지 하는 건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그 풍선 확장술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뼈를 자르지 않고 긁어내거나 아니면은 황색인대도 좀 긁어내면은 척추관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내시경의 치료는 우선은 절개가 쪘습니다. 1cm 미만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는 구멍만 내고 이제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에 내시경을 보면서 그렇게 커져 있는 자라나 있는 뼈와 인대를 긁어내게 되는 치료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이런 이제 수술 사진인데요. 이렇게 내시경을 두 개를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 비우된 인대라든지 뼈를 긁어내는 네,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직접 이 병변을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미세 현미경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척추 내시경과는. 네. 예전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을 이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네. 미세 현미경은 가장 보편적인 수술 방법이고요. 네. 이제 척추 내시경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차이점은 네. 미세 현미경 수술은 우선은 절개가 3cm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척추 내시경은 1cm 미만으로 절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세현미경 수술은 근육 손상이 어느 정도 조금 있긴 한데 그 척추 내시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육 손상과 절개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오호. 이 절개하는 그 부위도 상당히 이제 좁아진 거예요. 훨씬 더 네.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척추 내시경이다라는 거. 예전에는 허리 안 좋은 나사못 박는 분들,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절개가 거의 없이 수술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절개 부위는 원장님 작아졌잖아요. 네. 간단해지긴 했지만 시술 과정이나 뭐 그런 게 조금 복잡하지는 않을까. 이게 수술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특별한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척추 내시경의 치료는 우선은 많은 이제 숙련된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내시경을 손으로 핸들링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미세 현미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진, MRI라든지 이런 영상 사진을 보고 이게 내시경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정확하고 좀 경험 있는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일러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원장님 환자를 보면 정말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은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많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또 예후가 좋았던 분이 있을까요? 좋아지신 분? 네, 우선은 보통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고, 네.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로 거의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네. 단, 이 척추 마디에 불안정성이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요. 네. 이런 단순 신경 감압 수술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척추 유합 및 고정술을 같이 해줘야지만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5번하고 천추 1번뼈에 척추 분리증이 있고 척추 마디가 어긋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MRI를 보면은 추간공 부위가 시커멓게 변해 있는 추간공 협착증이 양쪽으로 나타나서 다리를 저리고 당겨서 오래 못 걷는 이런 증상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런 분은 내시경이나 미세 현미경 수술만으로는 안 되고요. 신경 감압술이라는 수술과 동반해서 이렇게 척추체 사이에 인공뼈를 넣고 고정을 하는 척추관 유합 및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해줘야지만 좋아지는 분들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참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술 관련해서, 내시경 치료 관련해서, 그리고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고정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 만큼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일러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런 척추 수술이나 시술은 부작용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부작용으로는 감염이나 뭐 출혈, 신경 손상 같은 이제 마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네. 숙련되고 경험이 있으신 전문의를 찾아간다면은 거의 이러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척추 건강 위해서 건강 상담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이제 어떤 치료를 봐야 되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0 하나입니다. 64세 어머니? 예.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허리 통증이 있어서요. 네. 발가락이 저리고 증상이 그래갖고요. 병원에 네. 가서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해봐도. 네. 저래서 허리 디스크 이제 협착증 갖고 이렇다 그랬어갖고 네. 수술이 무섭고 이래서 수술을 못하고 있어갖고요. 네. 그래서 계속 주사만 맞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발가락 저림까지 있다고 하시면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한 기억이 7, 8년 됐어요. 7, 8년 되셨고 근데 7, 8년 네. 동안 어머니 이제 주사 치료만 해보셨다는 거죠? 예,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해봤어요. MRI까지는 찍으셨고 주사 이후로는 다른 치료는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상이 발가락 저림만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통증, 저림이 같이 동반이 되셨나요? 예, 엉치, 허벅지, 발가락같이 다 저려요. 한쪽 다리만 그러세요? 아니면 양쪽 다리만 그러세요? 양쪽 다리 다요. 양쪽 다리 다. 예. 걸으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시나요? 예. 그럼 걷다가 조금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서 쉬어가시면은 좀 증상이 완화가 되나요? 예. 지금 증상을 들어보면은 의심되는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이십니다. 예. 증상은 지금 7, 8년 되셨으면은 굉장히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네. 지금 연세도 64세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사 치료는 몇 번 정도 받아보셨나요? 주사치를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럼 주사 맞으면은 일시적으로 잠시 호전이 됐다가 다시 아파지나요? 예.
그 텀이 점점 짧아지던가요? 주사를 맞으면서? 예. 지금 의심되는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이시고요. 지금 네. 증상도 7, 8년 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기본적인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를 맞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주사도 수차례 맞으셨는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확한 것은 제가 MRI와 환자분 진찰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봐서는 협착증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 같습니다. 혹시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은 없으신가요? 예, 가끔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척추관 협착이 좀 심해 보이고요. 예. 우선은 주사 다음 단계로 해볼 수 있는 뭐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도 가능하지만 현재 마비가 진행이 된 상태라면은 수술적 치료도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환자분 진찰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겠지만 너무 수술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내시경이라는 수술 치료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수술 시간도 40분 정도면 끝나고 회복도 하루 이틀 정도면 빨라서 충분히 치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좀 노련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주사 치료 외에 다른 치료는 없는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기를 네, 응원합니다. 지금 뭐 전화 상담을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척추 질환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 질병이라고 표현들도 하고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많은 어머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나 뭐 목 관련해서 척추 안 좋으신 어머님 계실까요?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허리가 조금 아프면서 최근에 네. 들어서 네. 허리가 막 아프면서 자꾸 통증이 온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더니 다리가 무릎이 좀 이렇게 시리면서 이렇게 이 다리를 쭉 내려오면서 시린 듯 하면서 다리 발바닥이 그렇게 아프는 거예요. 통증이 오면서 저녁에면 낮에는 괜찮고 밤에면 더 통증이 온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낮에는 괜찮으세요? 낮에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활동할 때는? 네. 밤에 보통 밤에 더 통증이 더 있어요. 아픈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이. 증상도 허리가 아프셨다가 네. 지금 앞쪽으로 내려오시나요? 네네. 무릎도 시리시고? 네네. 지금 봐서는 척추에서 오는 증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허리 통증이 있으시고 지금 다리 쪽으로 시리고 저린 증상이 있으신 것 봐서는 신경 압박이 의심이 되는데 지금 연세가 60대 초반. 60대 초반. 좀 협착증이 좀 와 있을 것 같아요. 네. 협착증이 와 있는데 보통 이제 외측함요 협착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이 많이 의심이 되는데 MRI 같은 검사는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네. 증상은 지금 몇 년 됐다고 하셨죠? 올 여름부터. 여름부터.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와 MRI를 우선은 촬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그 소견을 가지고서 치료 방법을 좀 정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지금 뭐 그리 오래된 질병은 아니니까 얼른 내원하셔서 허리 건강 되찾으시길, 발 저림도 얼른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관련해서 알아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수용 신경외과 전문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장수 시대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